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어제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양신문에서 이성호 기자님께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최초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10월 첫 삽 착공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한류월드 관련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까지 해서 킨텍스가 아마 천지개벽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만석 공연장이라든지 2024년 완공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레나 조감도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무튼 BTS라든지 기타 한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이 아마 천지개벽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6월 초에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됐고 4개월 만에 이제 착공이 이제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시공사 선정을 이제 마쳤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2024년 완공이 또 되고, 또 제가 2024년을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GTX-A 킨텍스역이 또 이때쯤이면 아마 개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킨텍스에 이제 정말 빨리 삼성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20분 내로 이제 와서 이제 아레나 공연을 한류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한 가수들도 와서 이제 이런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흥분되면서, 또 고양시 근처에 살고 있는 감자스마일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아레나가 첫 삽을 뜨게 되면 2024년 중반쯤 아레나를 포함해서 10만 평에 달하는 CJ 라이브 시티가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CJ라는 그룹이 이제 일산 킨텍스를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류 콘텐츠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CJ ENM이 2026년까지 5년간 5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집행될 예정이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K-팝 등 한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게 될 CJ 라이브 시티에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체험형 스튜디오, 또 콘텐츠 어트랙션과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고, 특히 CJ 아레나는 연간 140회 공연,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관광 산업까지 같이 이제 병행해서 더 좋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에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3,000명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3,000명 이벤트를 발표를 하고 네 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분 중에서 지금 한 분만 지금 아직 지금 피드백이 지금 없습니다. BJB TV님께서 아마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피드백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만 빼고는 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물론 한 분은 하와이님께서는 외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이제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채널로만 이제 살펴보고 책을로 보는 거는 이 책을 갖다 사서 저도 직접 최근에 이제 읽어보았는데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감사스마일이 그래도 여러분들께 또 제 애청자분들께 제가 뭔가를 갖다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많은 서적이 있지만 물론 저에게 이제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안 사서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정말 꼭 한 권을 소장을 해서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인사이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완전 바이블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한 스마일도 재테크를 꾸준하게 해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12가지 법칙 중에서 이제 뭐 실천하는 법칙도 있고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 법칙도 있는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님들이라든지 애청자분들께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재테크 불변의 법칙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꼭 실천하셔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자 재테크 법칙 1. 확실한 목표 설정은 재테크의 첫걸음.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라. 감사스마일도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목표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을 목표를 세워서 이 10,000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침마다 매일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목표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명이라는 목표를 2021년에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10,000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 설정이 물론 제가 10,000명이 설정을 했다고 해서 10,000명이 되진 않겠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제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종잣돈 1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시작을 먼저 하시면 이 목표 설정을 해놓고 2021년도에 나의 종잣돈 목표는 1000만원이다 라고 세워놓는 거랑 그냥 나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 1000만원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21년 9월 24일 오늘부터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뚜렷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 물론 뭐 실천 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목표는 조금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테크 법칙 1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자 재테크 법칙 2.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종잣돈 1,000만원을 내가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1% 뭐 10만원이겠죠. 10% 100만원이니까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취감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 결과에 의한 뿌듯함을 함께 누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나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보상을 갖다 했을 때 이 재테크는 기쁨을 2배로 주고 또 다음 또 목표를 또 설정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잊지 말자 재테크 법칙 3.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미래가 당신의 것이다. 감사 스마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아기곰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뭐 12가지 법칙 중에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불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러하지만 5년 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20평대로 해서 하고 10년 후에는 내 집 마련을 30평대로 옮겨가자 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일정을 같이 이제 부부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기록을 하라는 거죠.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이다. 2021년 10월이다. 이렇게 월 단위로 이렇게 구체적인 뭐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비전을 직접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같이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테크 법칙 3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이거 항상 강조했었던 건데 이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이라는 거는 뭐 감사스마일도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테크를 했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군생활 11년 했었던 종잣돈이 있었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12년 전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종잣돈 가지고 이제 저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이러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잣돈이 뭐 지금의 1억 가지고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10가지 이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장교로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죠. 1,200, 3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거를 종잣돈으로 이제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렇게 부족하게 살진 않았는데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 빨리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하기 전에 군대가 어차피 이제 정해져 있었고 그냥 공부만 하기가 좀 지루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했었던 돈을 이제 모았던 돈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은 거죠.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종잣돈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잣돈을 물론 뭐 제가 제 이야기를 갖다가 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잣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빨리 이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재테크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재테크 법칙 4가 이제 기억하자 종잣돈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테크 법칙 잊지 말자 5는 자신과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의 협조를 구하라. 이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어떤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대인관계를 아예 끊고 정말 독하게 한 10년을 본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협조를 구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는 분을 제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이 재테크 법칙 5가 자신과 싸울 마음의 준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종잣돈이라든지 이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내가 어떤 종잣돈을 마련한다든지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만나는 걸 끊고 본인과 그러니까 본인에게 나는 3년간 대인관계를 끊고 나만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이 자신과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하면 또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마 해서 내가 이마 할 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라 라고 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재테크 법칙 같은 곳을 바라보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재테크 결과도 좋다. 이거는 이제 부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남편은 막 여행을 가고 싶고 놀러를 가고 싶은데 아내는 재테크를 하기를 원해요. 좀 아끼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넓혀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나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섯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이 무엇이든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주식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아내는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또 반대로 남편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아내는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재테크를 갖다가 해 가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아야지만 재테크 결과도 좋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남편은 집을 사자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집을 사는 거에 반대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감자스마일에게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부가 같이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 같이 오라고 저는 이야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또 본인의 또 생각대로 해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되고 취미생활도 같아야 되고 예전에는 뭐 반대된 사람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자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라든지 뭐 술 마신다 남편이 그러면 아내도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뭐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도 좋아해야 되고 같이 뭐 쇼핑을 하기 좋아한다 그러면 쇼핑도 좋아해야 되고 같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략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전략하는 것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제 주변에 있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같은 것을 바라보고 또 같은 곳이 바라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 설득과 예를 들어서 협조를 통해서 같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수입이 뭐 1,000만 원이고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도 있는데 지출이 뭐 한 달에 뭐 1,20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수입이 500이에요. 근데 지출이 뭐 한 200밖에 지출을 안 해요. 그래서 한 300 정도가 모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재벌 2세 아니면 3세 아니면 그러나 작은 부자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부자가 되느냐?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스마일도 150만 원 벌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150만 원을 벌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100만 원씩인가 모아서 1년을 모아보니까 1200이 넘더라고요. 정말 모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지출을 줄이는 게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많이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높습니다.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많이 벌게 되면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벌지 않으면 많이 안 쓰게 되고 또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테크 법칙 7번째 지출을 줄여라. 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까지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실 거 한 잔을 줄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에 가서 4,000원을 지불할 거를 뭐 백다방이라든지 메가커피를 가서 뭐 1,500원에 뭐 그렇게 커피를 사 먹는 방법도 하나의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 한다. 감자스마일이 요즘에 느끼는 게 이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24시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 18시간, 8시간 제가 잠을 자거든요. 7시간, 8시간 잠을 자는데 18시간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부족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제 내가 상담을 갖다 해주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보람도 느끼지만 이 상담을 해주는 시간조차도 어떨 때는 제가 아깝다. 이 시간에 차라리 제가 책이라도 한 권 더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더 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더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테크에서 이 골든타임이 나머지 미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미래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열심히 노력하고 재테크를 하셔야지만 40대, 50대가 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0대, 50대가 뭐 앞으로 60대, 70대에 비해서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를 하시고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으면 이 책을 정말 꼭 사서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재테크는 시간과 같이 함께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돈과 시간과 노력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부자들이 시간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돈을 써서 뭐 비서를 둔다든지 운전기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반비례가 아니라 거의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재테크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활용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감사스마일도 40대 후반이 아니면 50대, 60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재테크 관련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기억하자 재테크 법칙. 돈은 준비된 자의 친구입니다. 제가 이 말을 20대 때나 30대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넘어와서 40대 중반에 넘어보니까 돈은 억지로 제가 번다고 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 말 그대로 돈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회가 올 때 내가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3년 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유튜브 방송이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도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구독자 3,000명 정도 넘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만큼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이 넘어가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10,000명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벌리게 돼 있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서 그 사람들의 또 입소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지금 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10대 때, 20대 때만 공부를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 공부를 더 안 하거든요. 10대 때보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80대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만약에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번째,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재테크 법칙 10번째. 세상에 마술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평범한 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에게 전화 상담을 갖다가 제가 전화 상담을 최근에 이제 많이, 그래도 전화 상담을 안 한다고 해도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로 본인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당장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 물어보는 거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간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본인의 노력을 갖다 해서 저를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실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갖다 예를 들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구할 때 공짜로 이제 알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드리면 그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짜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면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보다는 유료가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쉽게 얻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가 가지고 이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잭팟이 터져 가지고 10억이 한순간에 들어왔어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한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가 한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말 아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20대, 10대, 30대, 저처럼 40 후반을 살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공짜에 길들여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마술은 정말 없다. 이걸 명심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성의라도 표시를 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잊지 말자 재테크 법칙 11. 세상은 변한다. 고로 방법론도 변한다. 그러므로 공부하자. 꾸준하게. 지식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다. 이거 11번째 법칙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곧 이제 들어오는데 예전에 뭐 로봇가 이제 뭐 배달하고 AI가 막 나오고 있는 걸 상상도 못했죠.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를 한다, 영상통화를 한다는 말도 지금 상상도 못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시대도 나올 거고요.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는 시대도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테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20년 전, 30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 지금도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기곰님께서 아기곰님도 제가 보니 공부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왜냐고 자기가 물어보시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그냥 뭐 나는 뭐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해도 뭐 내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될 거야. 물론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꾸준하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종목이 뭐 좋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샀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가가지고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또 물어보고 또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또 갈아타기 타이밍이라든지 또 세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돈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이걸 다 지불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도 할 필요도 없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히 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100억대 이상 부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자산이 많아야 수십억 아니시면 수십억도 안 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자산이 100억이 넘으신 분들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의 애청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식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아기곰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자 재테크 법칙 12번째 현업에 충실하라. 최선의 재테크는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감사스마일은 뭐 제가 똑똑하고 뭐 잘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령, 중령, 뭐 대령 제 동기들도 있지만 저는 대위로 전역을 해서 치열하게 사회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경쟁해서 뭐 또 제 나름대로 경쟁을 했었고 또 부동산을 또 10년 이상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재테크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어느 정도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유지하는 게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공부해야 하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 이 공부해야 하는 방법을 저는 또 남기고 싶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블로그에다가 제 이야기를 했었고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글을 쓰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와닿지 않는 글일 수도 있고 또 매일 또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까지 뭐 항상 똑같다. 뭐 감사스마일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자신에게 또 변화를 또 주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뭐 방송을 해가지고 뭐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제가 돈을 벌려고 방송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 자신한테 투자하려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감사스마일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인지도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부업으로 했다가 본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업으로 시작했다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투자하려고 유튜브 방송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제 나름대로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제가 현업에 충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현업에 충실하면서 아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니 부동산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방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테크 법칙 12번째에 제가 해당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감히 드리고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뭐 발췌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직접 이제 타이핑까지 하면서 제가 이 12가지 법칙을 제 마음속이나 아니면 제 몸속에 이거를 12가지를 다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콕 와닿고 있는 이 지금인데요.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정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기곰의 재테크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정말 꼭 돈을 주고 사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저에게 댓글에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뭐 또 구독자 이벤트가 있을 때 제가 관련해가지고 그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히 감사스마일이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쵸? 30분이 넘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방송을 갖다가 이제 마칠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있는 오징어 게임 제가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라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과 오징어 게임이 왜 같이 나왔을까요? 저는 재테크를 하기 위한 게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꼭 한번 보시고 그거 거기에 관련된 뭐 줄거리 저는 다 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오징어 게임을 정말 감동 깊게 최근에 봤던 어떤 드라마보다 정말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와닿는 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감사스마일이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야기하다가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할까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왜 감사스마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스마일이 아레나랑 그 다음에 라이브시티랑 그 다음에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을 이야기 드렸는데 좀 다소 길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